오늘은 양정교당 줌 교전 공부 23번째 시간 무시선법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2024년도 11월 20일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휴식을 또 취했습니다. 요일도 한번 금요일로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단단해지고 좀 더 깊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다음 일요법회 24일 날 무시선법 바로 넣기 암기 대회라 해야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주고받아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중요한 것이 뭐냐, 무시선법에 있어서 그걸 가늠하는 기준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단어가 자주 나오느냐, 그것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번만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단지 한 번만 나와도 중요한 단어도 있지만 하여튼 자주 나오는 단어는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건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그걸 쭉 한번 살펴보니까, 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그죠? 선. 맞습니다. 선. 내가 헤아려 보니까 23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물론 그 선이 단독으로 세는 경우는 막 21번이고, 이게 이제 다른 거, 즉 대승선, 무시선, 대승선, 무시선, 대승선. 대성선, 그건 네, 각각 한 번인데, 네, 그것도 선은 선이니까 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부할 때도 가장 많이 나오는 23번이나 나오는 이 선, 그 앞에 네, 붙이는 게 딱 한 번, 무시선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 글의 핵심은 무시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시선이라는 단어, 한 번만 나오는 그 무시선이라는 단어가 앞부분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네. 나옵니까? 딱 머리 딱 이쪽에, 떠오릅니까? 예, 맨 마지막에 무시선의 무시선의 강령을 강령을 들어, 할 때 딱 한 번 강령. 나오죠. 네, 그래서 그게 하여튼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뭐 가로 넣기 할 때도 무시선이 어디에 나온다? 핵심이다. 그러면 무시선을 뜻하는 또 다른 말도 세 글자로 된 게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무시선을 뜻하는 세 글자. 대성선. 앞부분에 나오죠. 대성선. 그래서 네. 대성선도 아주 중요한 말이죠. 대성선이다. 대승불교할 때 대승하고 예, 같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네, 그럼 대성선이라는 말이 있으면 또 무슨 말도 상대적으로 존재할까요? 소승선. 예, 소성선. 성이라는 단어는 수레라는 뜻인데, 대성은 큰 수레고 소성은 작은 수레인데, 큰 수레와 작은 수레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이 거기에 타느냐, 탈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이 대승, 대성선이고 극히 일부의 사람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소승선. 소성선이죠. 만약에 우리의 현실 생활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방법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그 소성선은 실천하기가 힘들겠죠. 올라타기도 네. 힘들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대성선이라는 단어가 바로 음, 현실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시선, 대성선을 한가운데 해놓고 동그라미 해놓고 거기서 우리가 가지를 막 뻗어 나갈 수 있죠. 한때 어떤 공부 방법 중에 그림을 그려갖고 가지를 뻗쳐나가고 또 다른 데 하나 뭐 그리고 그런 게 있었죠. 마인드맵, 그 이름을 뭐랍니까? 마인드맵. 마인드맵. 네. 그래, 마인드맵. 지도는 지도인데 마음의 지도인데 마음의 지름. 뭔가 연상되는 거. 연상되는 되는데 중요한 단어가 어떤 것이냐가 핵심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맵을 할 때 대성선 그러면 또 무시선, 대성선 조금 글자가 길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구절이. 몇 개의 어절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 대성선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단어가 앞부분에 나오죠. 기억납니까? 예, 사막을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 병진하는 병진하는 공부, 공부. 공부법이다. 공부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선, 대성선 생활 속에서 즉 사막을 병진하는 거다. 자, 사막을 병진한다 할 때 사막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정신소양, 사리연구, 사리연구, 작업지사. 작업지사. 또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는 이것을 각각 한 글자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1, 2, 3조에서. 뭡니까? 경을 세우자. 개를 정해계, 자성의 정, 해, 해계. 개. 개. 예, 예. 그래서 글자는 다르지만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정해, 정신소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병진이란 말은 지는 나아가다 진짜고 병은 뭡니까? 나란히, 나란히 나아가는 거. 나란히 나아가는 거. 같이. 우리가 원광 유치원의 음. 운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아이들 어릴 때. 예. 그때 무슨 경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두 사람이 같이 그때 기다란 끈으로 어떻게 합니까? 2인 3각. 두 사람의 발목을 서로 연결시켜 갖고 그걸 뭐랍니까? 흔히 이름을 2인 삼각. 2인 삼각이라 하나. 네. 예, 예. 자, 그래서 사막병진이란 단어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적용될 수 있는데 예, 정신소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동시에 작용되는 경우를 뜻하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적용된단 말은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일까요? 같이? 이게 이 사막이 동시에 활동한다.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 시간차가 없이. 그런 행동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막 사막을 병진하세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활 속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사막 병진하란 말은 말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그걸 생활 속에서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게. 네. 네. 그래서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음. 그냥 막 그리고 말해도 됩니까? 예? 막 말해도 됩니까? 네, 그냥 막 말해도 되지. 뭐 여기 우리가 그냥 뭐 제가 초보인지라 막 말하자면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경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계. 네. 경계는 여러 가지 있겠죠. 남이 나를 막 나를 향하여 화를 내면서 뭔가 말을 할 때 이 하나의 경계인데. 예, 예, 경계를 당했을 때 어쨌든 그걸 내가 알아차린다는 게 정신 수양이나 이런 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동시에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흔히 정신 수양해라 이 말은 마음을 어떤 상태로 두라 이 말입니까? 남이 나를 정의, 욕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정의 상태? 그렇죠. 고요한, 고요한 상태. 쉽게 말하면 마음이 안 요란해지고 네. 편안한 상태. 남이 나에게 화를 막 냈는데도 내가 전혀 짜증이나 신경질 안 나고 편안하다 이거죠. 안 흔들리고. 그게 정신 수양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면 자, 막 짜증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 경우 맞받아치잖아요. 그렇죠. 맞받아치면 또 상대방 또 반응이 오고, 그러면 말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조금 흥분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마음이 짜증이 안 나고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근데 아니, 내가 참는 경우가 다르죠. 네. 참는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네, 그지? 마음이 음. 안 요란하고. 근데 왜 그래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보면 편안할 때도 있고 짜증나고 막 서로 말다툼할 때도 있는데 두 가지 다 경험해 봤습니까? 한 가지만 경험해 봤습니까? 남이 두 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인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네.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있는데 있는데요. 별로 없죠. 네. 네, 별로 없지요. 그래 근데 하기가 참 힘들거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평정심이 생겼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나중에. 넌 그래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평정심이 생겼던 것 자, 같아요. 근데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 음, 음, 나이가 5살이다. 음. 그냥 네. 맞죠. 우리는 철이 없다. 5살이다. 그 음. 아이가 나에게 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팀의 내가 노인이다. 경남여고 있을 때 음. 수업 시간에 그 뭐랄까 정신 연령이 조금 낮은 학생들 한두 명 같이 수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수업 중에 어떤 소리를 크게 지른다 이거죠. 그러면 저는 그 아이에 대해서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겠지요? 안 나겠죠. 예. 네. 근데 안 그런 보통의 아이가 음. 잠을 자거나 혹은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화가 좀 나겠죠. 네. 근데 또 그래도 안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있냐? 저 아이가
왜 저러지 하는 걸 알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집안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참 마음이 좀 요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야야야 그 사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알아차리면 또 화납니까? 화 안 납니까? 안 나죠. 덜 또 안 나죠. 나죠. 예. 음.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경우는 화 안 납니다. 그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전후 맥락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화가 안 나고 오히려 화내고 막 말하는 사람을 다투거리거나 포용하거나 그 사람을 좀 진정시켜 주거나 하여튼 뭔가 상황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주거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네. 예. 그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마음이 고요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다는 말은 사리연구죠. 그래서 내가 화를 안 내고 오히려 포용해 주는 행동. 이 세 개가 이 세 가지가 시간 차이가 따지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조금은. 그러나 그 세 개가 순간적으로 별 시간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연속적으로 막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사막을 정진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따로따로 시간 차이를 많이 두고 하는 경우는 인사해 그럼. 자, 인사해.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 이쁜이 안녕. 내년에 초등학교 갑니다. 해봐. 내년에 네. 초등학교 갑니다. 그렇구나. 축하해. 근데 난 하나도 안 축하다니. 왜? 싫어. 왜? 그냥 그냥 싫어. 공부가 많아서. 공부가 많아서 아이고. 공부 많은 거 공부도 싫어. 많은데 친구도 많아. 그 친구 많이 사귀잖아. 응. 많은데. 많이 놀고 싶어? 많이 놀아 그러면 괜찮아. 숙제를 맡아서. 많이 놀아도 괜찮아. 공부 좀 못하면 되지 뭐. 니 공부는 잘하고 싶지. 응. 그런 숙제가 많은 숙제가 많은 건 싫고 공부는 잘하고 싶고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숙제를 안 내주는 선생님도 계시단다. 하여튼 지금 우리 손녀가 7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막 일과를 지키는 사람은 새벽 5시 일어나서 30분이건 1시간이건 어떤 사람은 내 주변에 보니까 내보다 1살 많은 선배인데 5시 반에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건 정신 수양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책을 본다. 고등학교 동기가 불교 관계 책을 10권인가 20권인가 저술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선배는 뭐 모르면 전화해갖고 또 물어보고 그래 하더라고. 그건 사리연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행동을 따로 막 하면은 좋은 행동하고 또 다른 시간에 후배 만나서 밥 한 끼 사주면서 술 한잔 사주면서 또 좋은 이야기 주고받고 뭐 작업시사가 되겠죠. 이와 같이 시간적 간격을 많이 두고 그것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사막 병진하라 하는 것은 예, 저는 이제 수양 시간이 별로 없고 여기다 책 보는 시간이 많은데 그러면 병진이라기보다는 한쪽에 치우치죠, 그죠? 그럴 경우는 내보고 야 사막 병진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습니다. 하여튼 요는 대성선, 무시선, 사막을 병진하는 방법 이렇게 됐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인드맵을 그릴 때 자, 이것이 또 다르게 같은 뜻인데 이걸 좀 더 풀어갖고 이야기하는 게 무시선법에 많이 나오겠죠, 그죠? 무시선법에. 그런데 이 무시선을 또 다르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있는 어떤 선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거. 이 무시선법에 보면 선이 23번 나온댔는데 선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좋은 수식어도 붙기도 하고 안 나쁜 좋은 말이 것들도. 붙기도 하고. 네. 좋은 수식어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좋은 수식어는 어딨노?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선 앞에 좋은 말이 붙는 무정? 딱 한 글자. 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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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두 글자를 덧붙이면 참정. 참 뒤에 두 글자를 덧붙이면 참 뒤에. 선요 참정이님. 참정.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참 뒤에 두 글자 붙습니다. 참 뒤에. 참과 선 사이에 두 글자가 더 붙는데 이것이 됐나? 주봐라. 마이크 끄고. 자, 뭐지? 참. 이렇게 뭐지 하는 그 순간이 이제 공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사실은. 그런 네. 과정을 거치고 그 말을 들을 때가 좋은 거예요. 참다운 선. 참다운 선. 예, 참다운 선. 참선이요. 참다운 선. 그와 반대로 나쁜 말이 붙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건 생각납니까? 병든선. 예, 병든선. 예. 병든선. 그럼 참다운 선과 병든선이 대조가 되는데, 네. 예. 그럼 뭐 자연히 이 무시선법 내용 중에는 참다운 선의 내용이 나오고 병든선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인드맵을 그려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병든 거 아니면 참다운 거겠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병든 선은 얘가 딱 머리에 떠오릅니까? 무정물과 같은 선. 예, 맞습니다. 무정물과 같은 선이다. 아무 감각이 없는, 그야말로 정이 없는, 그죠? 감정이 없는. 우리가 대종사님이 그랬잖아요. 희로애락을 없애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희로애락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걸 활용할 수 있자. 음. 자녀를 키울 때, 성을 낼 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자녀를 꾸짖을 때 내 감정에 지배당했냐, 감정에 지배 안 당하고 그 화를 냈느냐. 정말로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이해하는 마음이 바탕이 됐느냐? 내 기대에 내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하라고 했는데 네가 내 말을 어겼잖아 하는 그런 거. 네가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화난다. 그게 나의 에고를 건드린 거지, 어찌 보면. 그래서 화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흔히 하는 말이, 이게 뭐 내가 잘 되려고 일하나? 니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모두 자기 에고가 딱 있어서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자녀를 부모의 대리 만족으로 여기고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희로애락이 지배당한다 하고, 자녀를 꾸짖을 때도 지배 안 당하고 화를 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대종사님이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제자에게 막 화를 냈다가 또 금방 또 얼굴이 온화한 얼굴로 또 다른 말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정물과 같은 선은 그렇다고 하여 또 반대적으로 아무 목석과 같은 그야말로 무정물. 그런 이야기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어떤 노파가 어떤 스님을 옆에서 모시고 공양을 많이 하고 잠도 재우고 밥도 주고 맛있는 것도 막 해주겠는데 어느 정도 됐는가 싶어서 자기 딸에게 가서 스님한테 가서 아주 다정하게 한번 안겨봐 해놓고 나중에 스님에게 하도 얼떨결에 안았단 말입니다. 그때 기분이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나무 토막을 앓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이제 판단력이 감정이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 같으면 중생의 아픈 마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렇죠.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병든 선과 참다운 선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참다운 선은 어떤 선이냐? 우리가 병든 선은 조용히 앉아야만 하는 선, 무시선법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앉아야만 하는 선은 병든 선이다. 참다운 선은 어떤 선이냐? 성품을 단련하는, 산업공상의 예가 나오잖아요. 그죠? 산업공상의 예. 네, 농부가 갱이를 들고 작업을 할 수 있고. 할 때도 되고, 할 수 있고. 가게 점원이 주판을 막 손가락으로 하는 중에서도 선을 할 수 있고, 내왕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선을 할 수 있고, 그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참다운 선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병든 선, 참다운 선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희로애락, 이거 마음의 자유란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마음의 자유. 이 무시성법에 마음이란 단어는 몇 번 나왔을까? 한번 헤아리 봤거든요. 그냥 네. 재미삼아. 재미삼아. 헤아리 보니까 19번 나옵니다. 마음이란 단어가. 네. 흔히 우리가 대종사님이 원불교는 뭘 가르치는 단체냐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마음공부? 답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공부하는. 마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즉, 세 글자로 줄이면 마음 사용하는 법을 용심법. 세 글자로 줄이면 용심법. 용심법이라 하죠. 그죠? 예, 용심법. 정신법. 결국 그래서 무시선법은 마음이 19번 나온다는 말은 결국은 용심법을 가르치는 법문이다. 근데 마음이라는 19번 나온다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니까 이 마음이란 단어와 연결되는 다른 구절들 아까 맨 처음에도 나오잖아요. 무지선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의 자유? 네, 마음의 마음의 자유. 아주 중요한 말이죠. 마음의 자유. 마음의 자유가 딱 2번 나옵니다. 마음의 자유. 그걸 좀 풀어서는 말이 들어 나오죠. 마음을 마음을 어떻게 한다? 마음대로 하는, 마음대로 한다. 하는 기경. 근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쉽지 않죠.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어렵죠.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경우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 2가지가 대조적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마음을 마음대로 한다 하는 것은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경우는 아니겠죠. 그죠? 네. 화내고 싶대로 화가 나면 화내버리는 게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경우냐? 그거는 아니겠죠. 화날 때 그것이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는 것,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게 마음의 자유다. 그래서 마음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해서 대종사님은 비유를 했어요. 비유. 무시선법의 공부를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4글자. 소 길들이기. 예, 맞습니다. 길들이기. 소 길들이기. 소 길들이기는 우리 원불교 경전에 보면은 5글자로 된 불조요경에 나오는 기억납니까? 아니. 불조요경에 5글자로 된 경전. 경전이라 해봐야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한문으로 따지면 딱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오는 활성열은? 소 길들이기인데 소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거기 한자말로. 소의 한자말이 뭡니까? 우. 그죠? 우. 네. 예. 길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소 길들이기인데 그러니까 소는 한자로 우고 길들인다는 건 한자로 뭡니까? 훈련, 단련, 우리가 소나 양을 키우는 곳을 길양. 외양간? 목장. 목장이라 하죠. 그렇죠. 네. 목장. 네. 그러면 목장과 소가 연결되면은 모구. 예, 모구. 모구 씹었어. 그 그림이 몇 개다? 10개. 10개. 절에 가면 벽에 붙어 있는 네. 그림 아. 10개죠. 모구 그러면 십도성. 뭐랍니까? 모구 십도성. 십도성. 예. 컨닝했습니다. 그래서 모구 십도성하고 바로 연결되고 또 정산님도 오십도성. 마음 공부를 할 때 음. 소가 마음의 비유가 됐죠. 네. 예. 소가 마음의 비유인데 그 보면은 맨 처음 단계는 뭐라 합니까?
무슨 심? 소를 길들이는 사람이 맨 처음에 소 꽃비를 어떻게 합니까? 땡기죠. 끼워야지. 노처. 소가 길들여지지 않았는데 꽃비를 놓고 놔버리고 나누면 소가 어떻게 됩니까? 날뛰죠. 그 날뛰어요. 맘대로 가버리겠죠. 네. 네. 그러니까 개도 좀 큰 개를 아파트라든지 길에 보면은 조금 무섭게 생긴 큰 개를 어떤 주인이 데리고 가는데 반드시 뭘 잡고 있어야 됩니까? 목줄. 목줄을 잡고 있어야 되겠죠. 아, 우리 개는 안 그래 하다가는 큰 사고 터질 수도 있죠. 네. 네. 꽃비를, 소도 처음에는 꽃비를 잡고 있어야 되죠. 꽃비를 잡는다. 잡는다를 한자말로 하면 집. 네, 집심. 집심. 네, 정산종사법에 이제 그 네 단계로 막 나오죠. 집심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 관심, 그다음에 무심, 그다음에 능심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예, 눈치 들어봤어요. 오늘 막 그걸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집심, 관심, 무심, 능심 그런 게 무심. 다 법에 나온다. 음. 그래서 무시성법에 소길덕이라는 말이 나왔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중만 잡아갈 때, 대중이라는 단어가 기억납니까? 이 무시성법에서. 네. 네. 끌리고 안 끌리는 단어. 예, 끌리고 대중 안 어떤 끌리는 단어예요? 대중. 한자말입니까? 우리말입니까? 한자. 잠깐만. 대중만, 한자 아닌가? 대중만, 대중만. 아닐까? 대중만 한자말일까요? 순수 대략. 우리말일까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대략. 여기서는 우리말 같네. 그러니까. 대중 덕주님이 그 분야에 전공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한글. 예, 맞습니다. 일반 한글이. 대중은 한자. 예. 대중 잡다. 대중 잡다. 대중 잡다 말은 기준 잡다. 기준. 대충 어떤 기준을 대충 대충. 헤아림일까 할까? 네. 국어사전 찾으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대충 헤아린다. 대중을 잡는다. 마음속으로 헤아려 갖고 어림짐작하는 경우, 어림짐작한다 이렇게. 근데 무슨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렇게 나옵니까? 끌리고 안 끌리는 맞습니다. 대중만 끌리고 잡아갈지.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끌리고 안 끌리는.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게 그냥 대중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무시성법에서 중요한 것이 끌리고 안 끌리는. 안 끌리는 대중. 참 중요한 말입니다.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어떤 욕심에 혹은 내가 화를 낸다. 그러면 기준. 화를 내는 것에 끌려가느냐 안 끌려가느냐. 보통 화를 낼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화에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네라고 자기를 바라보기가 상당히 힘이 들죠. 사실은. 그죠? 우리가 잠 올 때도 막 물론 내가 잠이 오네 자야 되겠다. 그건 좀 또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잠자야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자는 줄도 모르게 자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는 줄도 모르게 딱 자버리니까. 우리가 술에 취했을 때도 깜빡 필름이 끊기거나 탁자에 엎드려서 자버린 경우도
내가 지금 잠이 오네 그거 잡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필름이 끊깁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필름이 끊기죠. 끊기거든요, 사실은. 네. 저도 필름을 끊겨본 적이 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집에 어떻게 왔는지. 누가 나를 데려다 주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란합니다. 화를 낼 때 화에 끌려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친구 사이에 어떤 말을 시분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다가 막 상대방이 막 게임 진행 과정에서 뭔가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그러다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희롱적인 단어를 막 써니까 그 사람이 열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문에 한번 났던데 장소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울산에 있는 사람과 저 뭐 대전에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지역이 그만큼 하여튼 달라요. 그러면 너무나 열받아 갖고 그 대전까지 가갖고 그 사람을 죽여버려 갖고 지문이 났더라고. 그런 경우도 시간적으로 좀 거리가 있지만은 자기도 거기에 끌려가지고 막 행동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흐름과 행동을 관찰만 했더라도 그래 안 했을 건데 결국 끌려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감옥에 뭐 무기징역이라든지 긴 세월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실은. 한때 그 기분을, 그걸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그래 되잖아요. 근데 이 무실선법에 있어서 이제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이란 말은 참 조심해야 할 단어인데, 이건 내가 화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그런 마음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걸 지켜볼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내가 화내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런데 내가 화를 냈잖아. 아이고 나는 못난 놈 하고 자기를 책망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화를 내서는 안 되는데 하고 책망하지 말고 그 순간에 초보적인 단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처음에는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나는 스트레스 받을 때 맛있는 음식 먹는 거로 해결한다. 그런 경우 들어있잖아요. 네. 내가 먹으면 살도 좀 찌고 당 수치도 올라간다는데 안 먹어야지. 이 정도 먹는 거 괜찮겠지 하면서 야, 요번만 먹자. 다음부터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달래는 경우도 있으면서 그걸 바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못하고 막 먹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먹을 때 먹더라도 그걸 끌려가서 먹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초보 단계에서는 그렇게 해라 말이지. 요 자칫 잘못하면 끝까지 맨 마지막에 가서도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라. 그래 되면은 끝까지 화내도 된다. 단지 막 책임만 보면 되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이 무실선법의 핵심이 뭡니까? 각도로 천만 경계를 네. 대하더라도 부동하면 뭡니까? 부동함은 회상과 세상과 같아요. 같이 하고 청정함은 네, 허공과 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심은 부동하라 말이 끌려가면서 부동하라 움직여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끌려가지 마라 이 말입니까? 말아. 끌려가지 마라. 끌려가지 말라는 거지.
네. 네, 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네. 우리 무신선법에서 참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10번 넘는 단어. 우리가 뭐 선은 23번, 마음은 19번이라 했는데 네. 또 10번 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동도 많이 나와요. 아, 맞습니다. 동, 동, 움직일 동, 동. 음, 움직일 동이 10번 나옵니다. 음, 움직일 동자와 반대되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음, 부동. 동, 음. 부동함, 고동, 상과 같이. 예. 부동함을 알 때,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되, 같이 하라. 해상과 같이 이게 하라. 핵심이죠, 사실은. 핵심은 네, 부동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러나 초보에서는 끌리고 처음으로 하는 단계에서는 끌리고 안 끌리는 대정만 잡아갈지니라. 그렇죠. 끝부분 2번 나오잖아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않은 것은 아직 공부 덜 된 거다. 네, 뭐 해야? 놓아도 모아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아니하여야. 야 이것이 참선 참정이니 놓아도 내가 이거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자연스럽게 있어도 동하지 않는 경지가 마지막 경지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끌리고 안 끌리는 대정만 잡아갈지니라 그의 필이 딱 꽂혀갖고 10년 전에도 끌리고 안 끌리는 대정 잡고 10년 흘러가도 계속 끌리고 안 끌리는 대정만 잡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도 나는 대종사님 법대로 공부했다 막 그런 왜 그 말 나오니까 우리가 참 이 공부를 하는 게 그래요 보면 최근에 어떤 사람이 막 소개해주는 카톡에 올라온 걸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반야신경의 어떤 구절 조견오온계공 우리 많이 외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번역합니까? 조견오온계공 조견은 비추어 보다 그쵸, 오온이 모두 텅 빈 것을 오는 비춰보다, 초상 형식이죠. 네, 색은 물질이고 초상 형식은 우리의 마음인데 그죠? 우리 몸이 우리가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온 내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가 개는 무슨 개자예요? 모두 개자죠. 모두 텅 비었다. 그걸 알면은 도 일체 고액. 도는 건너다 도자고 일체는 일체. 모든이고 고액은 고통. 보통을, 나쁜 거. 액운할 때 그 액. 음, 모든 네. 고통과 액. 그럼 걷는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어떤 분이 야 그건 엉터리 해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견 오온계공 온과 공을 두 개 다 알아. 그러니까 온이 공이다가 아니라 온과 공 두 가지를 다 봐야 되지 어느 하나만 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게 진짜다 하니까 여러 사람이 댓글을 막 달아놓아요. 아 당신 말이 맞다. 우리 대종사님도 보면은 이런 상 서문에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해갖고 유상으로도 보고 무상으로도 봐야 되는데 당신 말이 맞다. 그렇게 맞장구를 치고 막 여러 사람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자, 제가 방금 소개한 그 글에 대하여 그 말이 자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뒤에 소개한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원래 하던 거야. 아이가. 본래 가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본래 하던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 있게 기존 해석에 틀렸다 하고 다른 사람이 막 괜찮다 공감이야 막 댓글 달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 하는 게 맞다 하고 말을 하려면 남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몸과 모든 생각은 원래 텅 빈 거 아닌가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 말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궁극적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공과 공, 하나는 공과 공 아닌 거 두 가지를 다 봐라. 그 말은 맞는 말인데 반야식의 그 구절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가려버렸느냐 하면은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색과 공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 이런 것에 그 말 자체는 옳은 말인데 그것에 집착을 하는 순간에 안 그런 것까지 그렇게 봐버린다 얘기. 자, 온 개공할 때 개자가 모두 개자를 했죠. 네. 모두 만약 이것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라고 해버리면 개자가 안 들어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뒤에 보면 뭐가 나는가 하면은 온 개공을 풀어서 한 말이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형식 역부여시 나와요. 색도 공이고 수상형식도 마찬가지에 색도 공이고 수도 공이고 상도 공이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풀어섭니다. 그렇게 공이다 공이다 공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뒤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시제법 공상 해갖고 시제법 모든 법의 모든 존재 물질 공상 공공한 상 모양은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나와요.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 세 개의 구절이 모든 법이 모든 물질 존재의 공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문맥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공하다 하는 걸 말하기 위하여 뒤에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그 문장 전체를 안 보고 그냥 그 구절만 딱 보고 그렇게 해석을 이제 해버리는 거죠. 전체를 못 보는 거죠. 전체. 그 사람 말대로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된다 해버리면 시제법 공상해서 불생불멸하는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한 군데 끌려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동부동 때문에 그래 됐는데, 이 동이란 말을 한자말인데, 이 동을 풀어서 말도 나옵니다. 딱 한 군데. 이 무실선법에서. 거도 아닌데.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1조에. 일상생의 어법. 요란? 예, 요란함. 요란. 요란함. 요란이는 단어가 동을 풀어서 말이죠, 보면. 동.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언급해 볼 것은 이게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활용하는 공부법이라 했기 때문에 그걸 또 구체적으로 풀어서 예를 든 것이 뭔가 하면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고, 보고 듣고 하는 작용, 그거 우리 몸에서 6가지를 우리가 활용하잖아요. 육군. 네, 육군. 맞습니다. 육건. 이 육건이라는 단어도 한 3번 나옵니다. 네. 네. 앞부분과 맨 뒷부분. 맨 뒷부분 2번. 예.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육건을 작용하는 바가 모두 어디에 공적 포함된다? 영지의 공적 공적 영지의 영지, 자성은 자성에 부합이 될 부합이 것이니 된다. 그것하고 연결되는 게 맨 마지막에 육건이 무사하면과 유사하면을 구분해 갖고 육건이 무사, 일이 없은 경우에는 잡념을 제거하고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라. 양성하고 일이 있으면 유사하면 우리를 우리를 제거하고 제거하고 정의를 정의를 양성하라. 양성하라. 그것하고 육건 작용하는 바가 모두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된다. 표현이 다른데도 같은 뜻으로 쓴 말이겠죠. 네. 네.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 구절은 육건을 작용하는 바가 모두 공적 영지 자성에 부합이 될 것. 부합이 되는 걸 그렇게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겠죠. 표현만 조금 바꿔서,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단어, 육건이라는 단어와 잡념, 일심, 불의, 정의도 매우 중요한 말이고, 또 공적 영지의 자성이라는 말도 매우 매우 중요한 말이고, 공적 영지의 자성, 공적, 텅 빈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지혜, 그것이 우리의 자성, 우리 자기의 성품 자리, 우리의 본성 자리가 자성인데 그것이 공적 영지하다. 텅 빈 가운데 신령스럽게 알아차린 자리. 아까 마음이 고요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마음이 편안했을 때 어디 끌려가지 않고 상황과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그래 했죠, 보면. 그것을 네. 다른 분에게 말하면 공적 영지의 자성이 되고, 공적 영지란 말과 똑같은 말이 또 있잖아요. 요번에는 차와 용으로 나누는, 진공묘유. 예, 진공묘유. 진공묘유인데 그걸 나누어 갖고 뭘 해놨습니까? 진공으로 채를 채를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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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유로 묘유로 용을 용을 삼아. 용을 삼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음.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되는 것. 또 같은 말이 표현은 다른데 같은 구절이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항상 여의지 어디를 아니하여 여의지 않는다? 정을 여의지 정을 아니하여 여의지 않는다. 정을 여의지 않는다. 정. 이 정이란 단어도 우리 입정에 지금부터 우리 법회 시간 전에 입정에 듭니다. 그 정자인데 여기다 2번 나오거든요. 2번. 그러니까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않는 것도 한번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옵니까? 딱 기억이 납니까? 정 이게 또 아주 뒷부분에 나오는 말인데 선이요 찬정이니 맞습니다. 참선이요 참정이 참정이니. 음. 자, 그런 말 들어보니까 이 선이란 단어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단어가 또 뭐라고? 정. 정이다. 이거. 정. 그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 할 때 그 정자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
참정이다. 참된 정은 멍청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지혜가 나오는 것. 즉 분별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제대로 하는 거, 그죠? 네. 분별을 제대로 하는 것. 분별을 제대로 한단 말은 무정물이 아니죠. 아니다. 예. 무정물이 아닌 상태에서 목석이 아니라 분별을 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모든 분별을, 우리 맨 처음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맨 첫째 줄, 무시스법의 맨 첫째 줄. 대범선이라 하면 예. 원래 분별 분별 주체가 주착이 없다. 없는 분별 주착이 없는, 없는. 그게 음. 분별 주착이 없다 그랬거든요. 네. 분별 주착이 없다. 그 다음 중요한 말입니다. 분별 주착이 없는 게.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난 뒤에 한쪽에 집착하는 게 분별 주착인데, 여기서는 또 모든 분별을 해라. 단 그것이 정을 여의지 아니, 않는 상태다. 그걸 다른 말로 공적영지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경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육건이 유사하면은 정의와 불의. 정의와 불의도 흔히 사회적으로 막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타도하자 그 말을 하긴 하는데, 요 무시선법의 문맥에서는 뭐겠습니까? 그런 사회적 정의 불의일까요? 아니요. 아까 내가 말했죠, 보면. 네. 공적영지의 사성의 보합. 부합이 되는 거. 육건, 모든 육건 작용이, 그죠? 그러니까 네.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어디까지나 고요한 정의 상태, 진공의 상태, 공적의 상태, 분별을 하지 않는 마음으로 분별하는 상태. 말이 좀 어렵죠. 모순되기도 하고. 분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별하는. 네, 알겠어요. 뜻은 무슨 뜻인지 뜻은 알겠어요. 알겠죠. 예. 네. 남자, 여자라는 분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별해라. 분별한. 네. 남자, 여자 분별을 안 하고 여자에게 막 남자가 다가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해를 받죠. 오해를 받죠. 네. 그렇다고 다가가지 못한다고 여자가 공경에 처해 있고 여자가 힘들어 하는데도 안 다가가고. 그래서 삼국 유사에 나오잖아요. 어떤 여자가 암자에 혼자 있는 스님 있는데 한겨울에 지금 영하 20도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추워 죽겠어요. 할 때 여기는 여자가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문을 안 열어줘. 밖에는 영하 20도인데. 그냥 인간으로 보면 됐긴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분별하면 분별해라. 되는데 아예 네. 완전히 분별해갖고 제가 분별을 지금. 집착하는 경우죠. 음. 그러니까 이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분별하면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야 될 텐데 네. 분별하지 않는 마음은 아니고 분별하는 마음으로 분별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말이 참 어렵죠. 네. 동하는 바가 없이 동하고 정하는 바가 없이 정하라. 정하고. 그러니까 말은 어려운데 대충 무슨 뜻인지는 짐작이 되죠. 네. 그것이 우리 무시성법의 이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또 분별하지 마라 하는 것에서 우리는 여기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불이문. 또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는가 하면 제호일미 예. 불이문 기억나죠?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예. 예, 예.
백천삼매. 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백천삼매에 도달한다. 그 네. 상태는 제호의 일미다. 이름이. 그것이 또 불이문의 자리다. 제호의 일미는, 제호는 우유의 어떤 상태인데 아주 맛이 있는 상태가, 아주 최고로 맛있는 상태가 제호다. 우유를 갖고 만든 제품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제호다. 그래서 흔히 제호는 아주 뛰어난 맛. 일미는 한일제 만미자라서 최고의 맛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맛이다 이거죠. 예. 짠맛, 떫은 맛 그런 구분되는 맛이 아니라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그래서 불이문이다. 일미하고 불이문은 걸어서 통해요. 둘로 나누지 않는다. 그게 바로 뭐뭐 하면은 분별이 없는 자리. 그래서 분별 주착이 없다. 그래서 불이문이다.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것이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제호의 일미요, 불이문이요. 또 중요한 단어 또 나옵니다. 일짐법계로 화한다. 일찜. 일짐법, 그것도 생소한 단어죠. 네. 하나의 참된 법계란 말은 이 법계.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전체. 법이란 단어가 법칙이란 뜻도 있지만 모든 물질 존재가 다 법이 됩니다. 정신적인 존재든 물질적인 존재든 모든 존재는, 물질은 이 법이란 단어로 되는데, 그래서 이 법계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정신적 물질적 모든 존재가 하나의 참된, 이것도 분별하지 않는 상태예요. 분별 주착이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지만 제호일미, 일짐법계, 불이문, 분별 주착이 없는 자리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정을 여의지 않는다. 그 정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보면. 자, 이렇게 하면은 윤회를 해탈하고 극락정세에도 도달하고 생사에도 자유할 수 있다. 또 같은 말이 백천삼매. 삼매란 말은 입증이 된다고 같은 말이거든요. 삼매, 사마디, 삼매지경. 완전히 하나 된 자리인데, 백천이란 말은 삼매가 1000개인데 그 앞에 100이 붙으면 1000개나 되는 삶이 100개나 된다. 그래서 이 백천은 모두란 뜻이, 모든 백천삼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과 마음, 그것이 다 입정의 상태에 들어있다. 입정이란 말과 삼매에 들었단 말이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표현이 여러 가지 뜻인데 표현이 다른 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백천삼매, 일진법계, 제호일미, 불이문, 정에 든다. 정, 분별 주착이 없는 세계. 제법이 둘 아닌 대법, 제법이 둘이 아니다.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다 하는 게 일환성 법에도 나오는데 제법이 둘이 아니다. 이것도 모든 존재, 물질, 정신적, 물질적 모든 대상이 둘이 아닌 그 자리, 불이문의 자리. 이렇게 되면은 모든 괴로움이 둘로 나눈 것에서 나와 나 아닌 것을 둘로 나눈 자리에서 내 에고에 집착하면은 그때부터 괴로움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에고를 벗어나면 나의 구분이 없는 경지에서 하면은 괴로움은 안 생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괴로움,
슬픔 이런 건 다 에고, 나라는 것이 있을 때, 내라는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무아란 말은. 무아, 네. 아상이 없다, 무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같은 말이에요. 아상이 없다, 무아다, 불이문이다, 백전산매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 우리가 무지성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자, 시간이 벌써 9시 47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길면 또 그러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까? 완벽한 설명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만 작별을 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먼저 그 중지하시면 될 것 예, 같은데요. 알겠습니다.